안녕하세요. 더준세무에게 대표세무사 오세무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세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상속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입니다.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2022년 5월 아버님이 사망하셨고 상속인은 어머님과 아들 두 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상속재산 중에 아파트가 한 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융자산이나 다른 부동산, 보험금 등 이런 것도 있지만 설명을 위해 모두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망자를 일컫는 말인데요. 피상속인, 즉 망자의 사망일을 상속계실이라고 합니다. 상속계실 현재 해당 아파트에서 가족 모두가 15년째 함께 거주하고 계셨고 가족 모두 다른 주택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먼저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그리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라고 적혀 있고요.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개념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과 상속을 받는 분들이 상속계시일은 피상속인 망자가 돌아가신 날이라고 했죠. 그 돌아가신 날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같이 산 경우 어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주택가액의 일정한 비율만큼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뭔지는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볼 거고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부모를 봉양한 효자, 효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받는 주택가액의 100%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 첫 번째 요건이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아버님과 상속인. 여기서 상속인은 법상으로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이지만 우리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된 상속인에는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계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표현이 굉장히 다툼이 많았던 표현들이 많아요. 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최소 10년 이상은 계속 같이 살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10년은 성인이 된 기간만 의미합니다. 즉 미성년자 때 함께 산 기간은 포함이 되지 않는데요. 이 공제제도 취지 자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산 자녀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미성년자 시절이라면 부모님을 모시고 산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께 돌봄을 받는 기간이니까 포함하지 않는 게 맞겠죠. 근데 다만 군대를 가거나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이런 것들의 사유로 동거를 부득이하게 못했을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거로 봅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계속해서 동거한 거로 보겠다라는 거지 그 같이 살지 못한 기간을 포함해서 10년 여부를 따지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동거한 걸로 볼 뿐이고 같이 있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이 10년 이상을 카운팅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더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라는 것이 반드시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나 10년 이상을 함께 살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택을 취득을 했다면 이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동거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즉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적용받으려고 하는 이 주택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어도 그리고 이 주택에서 10년 이상 살지 않았어도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와 내가 10년 이상 살았다면 10년 이상 살았다면 해줄게 이게 아니고 사망일을 포함해서 10년 이상 10년도 되고 12년도 되고 20년도 되겠지만 그 시작은 상속 개시일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사망일 현재 동일 세대여야 한다는 의미예요. 동일 세대여야 한다는 의미라서 내가 계속 20년 동안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돌아가시는 시점에서는 별도 세대였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세 가지 요건 중 첫 번째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요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함께 사는 기간 동안 쭉 주택이 한 채만 있거나 아니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즉 10년 이상 1주택이어야 한다는 거고 예외적으로 뭐 이사나 혼인, 동거 분양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기간은 1세대 1주택인 기간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이 동거하고 있다가 같이 살고 있다가 이거를 팔고 A를 팔고 무주택자가 됐어요. 그래서 전세로 살고 있다가 다시 B주택을 취득을 하신 거죠. B주택을 취득을 해서 여기에서 또 같이 상속인하고 피상속인이 같이 살고 계시다가 이렇게 지내는 상황에서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됐다라면 이 기간을 다 통산해서 이 기간을 모두 합쳐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무주택인 기간도 포함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의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사는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0년 안에 한 A라는 주택만 가지고 있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무주택이어도 상관이 없고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팔고 다른 주택을 사고 이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양도세에서 말하는 일시적 2주택과 좀 다른 개념이 나오는데요. 양도세에서 말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자, A라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1년이 경과된 다음에 B라는 주택을 취득을 하고 B라는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일정한 기간 내에 A라는 주택을 팔면 이 A주택을 비과세 해줄게. 이 일정한 기간이라는 게 뭐 2년 내지는 3년이겠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런 규정이잖아요. 근데 상속주택에서 말하는 일시적인 2주택자는 양도세의 비과세 규정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A를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을 하신 거죠. A를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 즉 B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인 A를 팔고 이사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 여기 이 텀에 대한 규정이 없고요. 상속세는. 그리고 이 기간, A주택을 팔아야 되는 기간이 2년으로 픽스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실무적으로도 많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피상속인, 즉 아버님이나 상속인, 자녀들이 제3자로부터 소수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아버지가 아버지 형제분들과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을 받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뭐 막내이신데 형님들과 같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이 한 채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도 돌아가시는 경우에 돌아가시는 시점에서 1세대 1주택이 아니죠. 주택이 하나 있고 소수 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은 아니지만 할아버지께 상속받은 이 상속주택이
지분이 가장 큰 게 아니라면 그거는 없는 걸로 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동거주택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3가지 요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부분을 살펴봤고요. 방금 전에는 두 번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요건인데요.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일 현재 무주택자 이거다. 누가 무주택자냐면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이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피해상속인 돌아가신 분하고 공동으로 지금 상속받는 그 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해상속인과 함께 산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일 것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상속인, 즉 자녀가 아버님 사망일 당시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님하고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까지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예전에는 무주택자인 자녀들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공동소유인 경우로 확대한 이유가요. 막상 시행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과 자식들이 공동소유를 했는데 어머님도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이 무주택자가 아닌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실질은 바뀐 게 없는데 어머님을 포함해서 공동상속으로 한 게 오히려 불리해진 이런 분들을 구제하려고 법을 개정했습니다. 자,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받은 주택가에게 100%를 상속 재산에서 빼주는데요. 무제한은 아닙니다. 6억이라는 한도가 있어요. 옛날에는 80%만 공제를 해주고 한도도 5억이었는데 지금은 100% 공제해주고 한도가 6억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해진 상황인 거죠. 근데 만약에 상속주택을 담보로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집을 사면서 대출 3억을 끼고 산 거죠. 대출 3억을 끼고 사셨고 상속 개시일 현재 그 아파트 시세가 예를 들어서 8억이다. 그러면 상속주택 가액은 8억이 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한도 6억에 둘 중 적은 금액인 6억이 공제가 되는 상황인데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 채무를 이 상속주택 가액에서 공제한 금액, 즉 5억하고 이 한도를 비교를 해서 둘 중에 적은 금액 5억을 공제가 된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21년에 상속세법이 개정되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돌아가신 분의 자녀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직계비속의 즉 자녀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 뭐냐면 자 이렇게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고 자 아버님이 있고 자식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그 자식의 또 자식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원래 순리대로라면 이렇게 상속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 자식이 아버님이 생존해 계신 상황에서 자식이 사망을 한 거죠. 결혼한 자식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 자식의 배우자와 즉 아버님 입장에서는 뭐 며느리 아니면 사위가 되겠죠. 며느리나 사위가 될 텐데 이 배우자와 이 자식의 자녀 즉 손자 손녀들은 이 배우자와 손자 손녀는 이 아버지의 돌아가신 사망하신 아버지의 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대신해서 상속을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를
대습 상속이라고 하고, 이랬을 경우에 이 배우자는 동거주택 상속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동거주택 상속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대습 상속은 세대를 생략하는 상속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 할아버지가 있고 아빠가 있고 손자 손녀가 있는 상태에서 아빠가 생존해 있는데 다이렉트로 이렇게 손자 손녀한테 상속을 해주는 경우, 이게 세대를 생략한 상속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도 할증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버님이 사망하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손자 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라면 이건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대습상속은 세대생략 상속과는 다른 개념이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경우 대습상속에 의해서 며느리하고 사위가 그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며느리와 사위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즉, 시부모님을 모시고 내지는 장인 장모를 모시고 10년 이상 한 집에서 계속 같이 살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상의 요건에 잘 부합이 되는지 판단하셔서 상속세 신고 때 공제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